예, 이 시간에는 생활 속의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해서 좋은 정보를 전해주실 김형택 턱관절 수면장애 클리닉의 김형택 원장님을 모시고 특별히 수면 무호흡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문의의 지식과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코골이도 질환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치료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코골이로 인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혹은 또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면 문제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오늘은 특별히 그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를 떨어뜨려 놓고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은 코골이에서 진보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보통 많은 코골이들 보통 평균적으로 성인들의 60%가 코골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10% 정도, 많게는 13%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한다는 이제 그런 논문들이 계속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간단히 주무시는 동안에 호흡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딱 멈추시니까 이게 혹시 무슨 문제 생겼나 이렇게 귀를 대고 댔을 때 푹 하면서 숨을 쉬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슬립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결정이 되는데, 슬립 스터디 이렇게 받고 오시는 보통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이제 그걸 슬립 스터디를 들고 오시면 수면 그런 다원 검사라 그러죠. 그런 거 들고 오시면 그 숫자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수면 무호흡증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초를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10초요. 예를 들어서 예. 수면 무호흡 슬립 스터디를 했더니 예를 들어 숫자가 어떠한 숫자를 나왔다 7이라고 하면은 7이라는 숫자가 뭘 원하냐면 1시간에 숨을 10초 이상, 10초 이하 치는 건 치지도 않고요.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횟수가 몇 번이냐. 네. 이게 바로 그 7번을 멈추기 때문에 그게 1시간에 10초 이상을 7번을 숨을 멈추기 때문에 그걸 수면 무호흡증이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에서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5에서 15까지는 되게 마일드하다고 해요. 네. 그렇게 1시간에 10초 이상을 7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마일드한 편이시고요. 네. 또 15에서 30, 그 사이를 저희들은 그러니까 중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마더레이시라 그러고 중증 30번 이상을 심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얘기는 저희 환자들 중에는 66번, 67번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1시간에 10초 이상을 숨 멈추는 게 67번이다. 그러면 1분당 한 번 꼴 이상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럼요. 그래서 10초 이상이니까 어떤 분들은 15초, 어떤 분들은 17초 막 그러신 분들도 계셔서 물론 수면 무호흡증으로 환자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합병증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몸 안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몸에는 나쁜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상인이 보통 아무리 그 잠을 자고 있어도 호흡은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호흡이 멈추게 되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 호흡이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골이의 가장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바로 에어웨이,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하이웨이 같은 그런 공기를 따라가는 에어웨이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공기가 지나가는 모든 그 통로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기도, 에어웨이 바로 목 뒤에 있는 그 목 안에 있는 기도에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가고 숨을 내뱉을 때 공기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이유가 우리가 숨을 쉬어도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만 폐에서 절반 정도는 2차선 같아요. 공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숨을 들이마시는 동시에 폐에서는 공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는 공기와 들어가는 공기가 부딪히면서 특히 에어웨이, 이 도로
기도가 작으면 되게 병목선상이라는 것처럼 이 기도가 작아지면 예를 들어 똑바로 누우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턱이 뒤로 밀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도 사이즈가 줄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공기들이 부딪히죠. 네. 그러면서 숨이 멈추는 행동들이 거기서 벌어진다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폐로 들어가는 들숨 날숨의 그 통로,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혹시 또 그 구강 구조라든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혀 뿌리 부분이 늘어져서 그 기도 근처를 막게 된다든지 그런 원인들도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혀가 크신 분들, 엄청나게 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조금만 눕게 되면 이제 그 기도를 막기가 딱 좋고요. 예. 또 보통 기도가 작아지는 경우는 우리의 현대병의 하나인 비만. 살 많이 찌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배는 이렇게 쑥쑥 나오지만 목은 별로 안 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목은 70%가 안으로 찌고 30%가 바깥으로 쪄요. 네. 그러니까 배는 계속 나오는데 목은 살살 찌는 것 같지만 에어웨이는 굉장히 줄죠. 아, 그럼 이제 몸 안에 어떤 그 뭐 내장 기관의 비만이 뭐 지방이 축적되듯이 살찐 사람은 이제 몸 안에서도 그 기도를 좁아지게 하는 그런 비만의 부작용이 생긴다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지방들이 목에 껴요. 그 정확한 텀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안이 기도가 줄게 됨으로써 네. 그런 보통 수면무호흡증 일반적인 대부분의 티피컬한 페이션들은 살이 찌고 배가 쭉 나오고 목이 두껍고 연세 있으시고 네. 이러신 분들 혀가 크시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수면무호흡증 거의 백발백중 다 가지고 계시고요. 네. 물론 마른 사람들도 수면무호흡증이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마르신 분들이 수면무호흡증, 그러니까 숨을 멈춘다 그러면 그거는 빨리 그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것처럼 네. 어느 순간이 문질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진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무호흡증이 많이 걸리시게 되는 것은 일종의 그 노화 현상 때문에도 무호흡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나요? 그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보통 연세가 들다 보면 기도도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 그 에어웨이 기도가 이게 근육이 탄력을 잃듯이 같이 탄력을 잃어요. 네. 그래서 근육들이 조금 늘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도를 사이즈를 더 줄이는 거라서 어쩐 노화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그 많으시면 연세 있으시면 병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보다 코의 질환도 많으실 거고 또 이는 이대로 많이 손상되셔서 이는 많이 빠지셔서 입안의 사이즈 그러니까 입안의 평수가 또 줄어드시고 어떤 분들은 틀니 끼시거나 잘 때 또 틀니 빼시고 주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들이 이제 수면무호흡증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지금 원장님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호흡이나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이 코골이나 무호흡증에 더 좋은 어떤 치료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은 뭐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구강내과라 그래서 구강내과 소속이 그러니까 전문의 중에 하나거든요. 오랄 메디슨이라고. 네. 그래서 치과 의사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치과 치료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것만 코골이랑 턱관절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그 치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첫 번째는 우리들이 많이 쓰는 CPAP이라 그래서 텔레비전 보시면 최근에 무슨 전현무 씨가 이렇게 낀 것처럼 이렇게 산소호흡기 같은 걸 끼고 산소호흡기는 아니지만 공기를 불어드는 그런 기계를 코에다가 끼고 주무시는 거. 네. 한 가지. 두 번째는 저희들이 치과에서 만드는 구강장치. 입안에 이제 그 장치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러한 턱의 밀림을 막는 그런 구강장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술. 수술도 영구개를 살짝 자르는 수술이 있거나 아니면 턱을 전반적으로 양악수술의 반대 개념, 턱을 빼는 완전히 얼굴이 넓게. 약간 바뀌는 그런 양악수술이 있고 네 번째는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래서 4가지 그 치료 방법에서 보시면 CPAP이라는 그런 기구가 보통 CPAP은 모든 수면무호흡증이 가장 좋지만
그 CPAP을 낄 수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불편하시고 기계를 옆에 두고 산소호흡기를 같은 기계를 코에다 대고 주무신다는 것 자체가 많으신 분들이 적응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음의 옵션은 수술과 그다음에 저희 치과에서 만드는 구강 장치인데요. 수술 자체는 보통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아까 양악 수술 같이 큰 수술 아니면은 작은 영구개를 잘라내는 수술은 결국은 1, 2년이면 다시 재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런 면에서는 치과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면서 요즘에 가장 떠오르는 뭐 요즘은 아니지만 벌써 한 40년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코골이 장치, 수면무호흡증 장치를 입에 끼고 자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치과 선생님들이 그런 장치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감사하고요. 그럼 끝으로 이런 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아까 이제 처음에 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시간에 15번 미만의 그 무호흡증은 뭐 약한 정도이고, 뭐 예. 30번, 뭐 50번 그렇게 중증 고도 이상의 무호흡증을 앓는 분들이 어떤 그 노력을 하고 또 치료를 받으면 그것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이어트예요. 가장 네. 현대인의 가장 어려운 그리고 평생의 수건인 다이어트인데요. 네. 살을 빼기만 해도 에어웨이는 30% 정도가 늘어요. 네. 그렇다고 물론 다이어트도 무조건 살 빼는 거가 안 먹고 버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근육이 아까 얘기했지만 근육이 늘어짐으로써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운동 정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정말 여러 가지 살만 빼도 벌써 수면무호흡증 도움되고 고혈압도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 베네핏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럴 수도 있겠지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자기가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본인의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지만 그 코를 고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 어느 정도면 많으신 분들은 몰라요. 자기 코 고는 것도 본인은 잘 녹음을 모르죠. 하셔도 돼요. 네. 녹음을 하셔서 들려드리면 네. 환자가 벌써 느낌이 내가 이 정도인가? 이렇게 많이들 느끼죠. 예,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살찐 사람은 기도까지 좁아진다는 것은 오늘 선생님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비만을 치료해서 체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본인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또 옆에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혁태 원장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저희 CTS 방송 위해서 계속 좋은 건강 정보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